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오늘 강의는 키움증권 수식관리자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수식관리자 입문편으로 어떻게 수식관리자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식관리자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본 강의는 건너뛰시고 다음 강의를 보셔도 좋습니다. 키움증권 수식관리자는 바탕화면을 우클릭하여 이 안에 수식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주면 이러한 수식관리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안에 하나씩 찾아보면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RSI, 트릭스, TSF, VHF 이런 식으로 또 안에 각각의 보조지표들이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측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수식관리자를 지우고요. 여기 차트 좌측에 창문을 열면 이 안에 똑같은 형태로 있죠.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강세 약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이 좌측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지표들만 불러옵니다. 예. 하나씩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지표 지우고요. 가격지표 안에서 우리가 일전에 배워봤던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있었죠. 볼린저 밴드를 클릭해보면 수식 1, 수식 2, 수식 3 이렇게 3개의 선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수식 4와 5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 3개로 되어 있고요. 이 볼린저 밴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건 기본 지표들은 수정이 안 됩니다. 기본 지표들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좌측 위에 복사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복사 항목을 클릭해 주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용자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새로 만들거나 위에 기존 지표들을 수정한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표도 있고 사용자 지표가 이제 주된 수직 관리자 쓰게 되는 주된 사용 카테고리겠죠. 사용자 지표를 열어보면 제일 밑으로 마이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그 보조지표명 앞에 my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클릭해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복사된 것을 또 복사하고 싶으면 다시 또 복사를 한번 더 눌러봅니다. 그러면 마이 볼린저 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할 수 있고 계속 연속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뒤에 3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전에 그 명칭하고 중복되니까 이렇게 1, 2, 3 1년번호를 붙여서 또 다른 볼린저 밴드다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이것을 삭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 내가 지우고 싶은 걸 놓고 요 삭제를 누르면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는 한번 삭제되면 영구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할 때는 조심하셔서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사용자 지표를 열고 마이 볼린저 밴드를 열면 이름 바꾸기도 있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면 요 안에 수정할 수 있게 에디터 창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면 수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앞에 여기 벌써 이미 뜨네요. 이미 지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이것을 수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놓고 볼린저 밴드 지우고 엔드해서 3-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복사 이름 바꾸기 삭제 기능이 있고요. 지금부터 볼린저 밴드 3-1번을 갖고 우측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측을 보면 맨 처음에 지표명이 있습니다. 지표명은 요 지표명과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3-1이죠. 그 다음에 수식 탭이 있고 지표 조건 설정 탭, 라인 설정 탭, 기준선 설정 탭, 스케일 탭, 설명 탭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 처음 수식 탭을 클릭해 보면 키움증권에서는 수식 1번부터 수식 5번까지 5개의 수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한데 여러 개의 수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맨 마지막 줄이 결과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전에 있었던 수식들을 다 연산해서 마지막 줄을 결과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결과값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5개 이렇게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식이 수정된 이후에 여기 작업 저장 있죠? 이 작업 저장을 누르면 작업이 그동안 생성된 과정이 작업이 저장됩니다. 이때 그냥 닫기를 눌러버리면 수식 관리자 다시 열어보고요. 사용자 자꾸 미스하네요. 이렇게 아까 1, 2, 3, 1, 2, 3 이렇게 쭉 적었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작업이 끝날 때는 항상 작업 저장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식 검증이라는 것이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수식 검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식 검증을 눌러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요 신호가 나와야 수식이 완전하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수식 2번, 수식 3번, 수식 4번, 수식 5번 이렇게 수식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표 조건 설정이라는 것은 수식 안에서 사용된 이런 변수값들, 요게 페리오드가 있고 D1이 있어 변수값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고만 알아주세요. 요 변수값을 지표 설정 조건에서 페리오드, D1 이렇게 변수값을 지정해주고 요 뒤에 가격 기간을 적어줌으로써 요 페리오드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식 1에서 직접 60과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내가 60이 아니라 120을 보고 싶을 때 그 수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할 때는 변수 값을 줘서 이런 지표 설정 조건에서 기간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자연을 만들어 줍니다. 라인 설정은 1번, 2번, 3번 수식 1, 2, 3이 있다 그랬죠. 1, 2, 3이 있으면 그 선을 결과값을 어떠한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차트에 지금 뒷배경에 지금 진한 파란색 상한선 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는 중심선을 더 굵게 표시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5번을 누르고 작업 저장하고 닫기를 누른 다음에 불러오면 해볼까요? 작업 저장 누르고 닫기 하고 볼린저 밴드를 다시 하나 더 불러오면 잘 안 움직이네요. 사용자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굵어졌죠? 갑자기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이 기능은 요거 같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명이 올라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아까 수식 관리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수식 1번부터 5번까지 수식을 보여줍니다. 요게 다른 거는 수식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지만 수정하기 위해서 수식 관리자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아까 지표 조건 설정이라는 것에서 이걸 수정해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60을 뭐 120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편리함 때문에 변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인 설정에 보면 라인 설정은 차트 보조지표 옵션 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내가 2번으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 2번으로 고쳐서 기본값으로 저장을 이걸 눌러놓으면 다음에 불러올 때도 바뀐 형태를 유지합니다. 확인하면 진한 파란색이 다시 얇아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수식 관리자의 라인 설정까지 봤고요. 사용자 지표 안에서 볼린저 밴드 3-1 부르고 라인 설정 됐죠. 여기서 보면 선 막대 이렇게 막대를 바르죠. 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요. 너비를 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 스타일은 선 스타일이죠. 선의 스타일. 선 스타일은 뭐 점선으로 할 것이냐, 긴 점선 뭐 이런 여러 몇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이 과열은 무엇이냐? 이 과열, 침체, 기준값.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열일 때 여기다 0을 넣어보면 0을 넣어보고, 이건 여기서 안 되네요. 이거 말고요. 여기서 해볼게요. 왜 여기서 하냐면 저거는 저장하고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라인 설정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똑같다 그랬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루기 쉽습니다. 과열 안에 0을 넣고요. 확인해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에서부터 저 바닥에 있는 지금 이 값이 2338이죠. 2338이니까 2338에서 0까지 과열 부분을 이렇게 다 색칠을 해줍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이게 아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라인 설정에 가서 침체 값을 다시 0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0을 넣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면 과열과 침체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열은 무엇이냐?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이 과열되어 있는 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0부터 이 선까지 0 값은 저 바닥에 있죠. 아래쪽 바닥에 있는데 이 선까지를 다 색칠해 주고요. 다시 침체는 뭐냐면 이 선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칠해줍니다. 결국은 2338이니까 여기다가 값을 그냥 많이 넣어볼게요. 한 5000쯤 넣어볼까요? 5000쯤 넣으면 위쪽 5000에서부터 이 선까지, 이 선이 침체 쪽이니까 이쪽 선으로 표시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고 5000에서부터 중심선까지, 0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이 과열과 침체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수식관리자를 띄우고요. 수식관리자를 띄우고 라인 설정은 이거를 불러놔야겠네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3-1 라인 설정은 이런 식으로 색상을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각각의 선을 기준으로 과열과 침체를 이용해서 색상도 물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과열과 침체를 이용해서 차트 화면에 색상을 칠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준선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선 설정은 무엇이냐? 여기다 놓고 2340 여기 2340이니까요. 2340 놓고 기준선을 추가해주면 요 2340에 요 라인을 수평 라인을 그어줍니다. 요 기준선 추가라는 것을 해서 몇 개 있는데 다 소용없죠. 제거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제거도 되고요. 요 색상에 그 선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스타일을 구분해 줄 수도 있고요. 너비도 구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 기준선은 실제 이 차트, 캔들 차트 위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쪽 하단에 그려지는 보조지표들 거기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알아주시고요. 스케일인 그 다음 탭은 스케일인데요. 스케일에서 보면 중요한 건 화면과 가격입니다. 가격은 요 캔들 위에 표시되는 지표를 보고 싶을 때 가격에 놓아 주시고요. 이 캔들과 상관없이 움직임을 차트 하단에서 보고 싶다. 차트 하단에서 보고 싶을 때는 화면에 놓아 주면 됩니다. 지금 올려진 볼린저 밴드는 캔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보조지표이므로 가격에 맞춰주고 작업 저장 눌러주는 겁니다. 로그 적용과 거꾸로 보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명란은 내가 여기 이 보조지표에 대한 메모하는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글들을 여기다 적어두면 됩니다. 놓고 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속 써나가면 여기에 메모가 됩니다. 여기 작업 저장해 놓으면 되는데요. 작업 저장 안 하겠습니다. 스케일, 기준선, 라인 설정, 요 구성은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기술적 지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호 검색이 있습니다. 신호 검색은 무엇이냐면 이 신호 검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필요한 위치가 차트상에 필요한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필요한 위치를 화살표 신호로 알려줍니다. 화살표 신호로 그냥 닫게 해볼게요. 그리고 사업창을 열어보면요. 요 각각의 캔들 위에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신호 검색이 있죠. 신호 검색에서 지표 검색 신호, 이격도 과열. 여기 신호가 아직 없네요. 과매수. 이렇게 뜨죠.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뜹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신호를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열어보면요. 사용자 지표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호 검색은 또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좌측하고 이격도 과열, 이격도 침체 똑같죠? 똑같은 기본 신호들이 있고요. 기본 신호들을 내가 나중에 기본 신호를 나중에 어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복사해서 마이 이격도 침체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임의로 수정해 줍니다. 자, 우측을 보면 아까 보조지표하고는 다르게 수식 한 줄만 돼 있죠. 수식이 한 개뿐이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는 이유는 신호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갖기 때문에 한 개의 신호에는 한 개의 수식만 사용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지표 변수는 똑같죠. 아까 변수 넣는 것이 있었는데 변수는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 메모장이고요. 그래서 신호 수식은 앞에 기술적 지표의 보조 지표는 수식이 5개라서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한 개 결과값만 가질 수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있고요. 시스템 트레이도 기본 전략에서 HTS 안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이격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탭이 4개가 있습니다. 매수진입, 매수청산, 매도진입, 매도청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의미는 매수를 진입했으면 매수를 청산하는 이런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신호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도 여기 아까 신호 검색하고 마찬가지로 신호를 보여주는 화살표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매수를 했으면 매수 청산을 해야겠죠. 매도를 했으면 매도 청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했으면 청산하고 매도한 후에 청산하고 매수 청산 매도 청산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신호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실제 매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일단 구성만 알아두시고요. 강세 약세는 무엇이냐 일단 닫아보고요. 강세 약세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과열과 침체를 이용해서 위아래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건 일단 지워 보이고요. 이격도 과열과 침체는 강세 약세는 무엇이냐? 기본 강세 약세. 이동 평균선 크로스했다 그러면 위아래로 나는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탕 화면에 여기서부터 살펴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강세 구간이고 요 이후에는 약세 구간이다. 이렇게 강세 약세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강세 약세. 그렇죠? 이게 지표마다 다 정교하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강세 약세도 또 배워볼 텐데요. 이게 약세, 이쪽은 강세. 그 구간이 강세 구간이다, 약세 구간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수식 관리자에 강세 약세에 들어가서 기본 강세 약세 이동평균선 크로스 여기서 수식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건 수정이 안 된다 그랬죠? 수정하고 싶으면 복사를 눌러서 맨 밑으로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수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 수정을 하느냐?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정교하지 않고 나만의 지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수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나중에 하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수식 관리자에 대한 기본 구성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함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수식 관리자 처음 배우기 때문에 구성만 알아두시는 겁니다. AD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수식 공식이죠.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쪽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요 ADX가 왜 사용하기 편리하냐면 기본 함수라는 일반 함수 중에 이 함수가 왜 필요하냐면 이 공식을 매번 기록하지 않고 ADX라는 대표 함수를 씀으로써 이 공식을 불러오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추세 지표에 ADX가 있죠. 여기 ADX가 있습니다. ADX는 그냥 ADX하고 뒤에 변수값만 딱 지정해주면 일반 함수에서 ADX 보듯이 이 공식을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함수, 일반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ADX. 그냥 ADX만 씁니다. 이 일반 함수의 특징은 기본 함수 외에도 사용자 함수라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 함수를 만들었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 만들기, 요 수식관리자의 포인트입니다. 새로 만들기가 내가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뭐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일반 함수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면 일반 함수 새로 만들기가 되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면 기술적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일반 함수 설명 중이었으니까요.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다가 무슨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핑크라고 하고요. 제 닉네임이 핑크캣이니까 핑크라고 하고, 핑크라는 것이 뜨면 1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해라 라고 하고, 작업 저장, 수식 검색하면 수식의 이상이 없습니다 나오죠. 수식 검증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닫기를 그냥 눌러버립니다. 아니요, 닫기를 누르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반 함수를 하나, 내가 핑크라는 일반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여기에 지표명을 역시 같은 핑크라고 하고요. 수식 이름도 핑크고요. 값도 핑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100이라는 숫자를 매번 쓰지 않고 내가 그냥 핑크라고만 적어 놓으면 작업 저장 해서 여기 작업 저장하면 핑크라는 지표명으로 새롭게 자동으로 올라오죠. 핑크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수식 검증, 함수 정의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함수 정의에 오류가 이상 없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왜 핑크라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핑크라고 해봅시다.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요런 건 나중에 좀 배울 겁니다. 그냥 핑크라고 쓰는 게 아니고 변수 값이 없다. 아까 일반 함수에서 변수를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핑크라고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핑크라고만 쓰면 얘가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괄호만 쳐주면, 괄호 안에 아무 변수를 쓰지 않았, 아무것도 사용 안 했으니까, 핑크는 변수 없이 그냥 핑크로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작업 저장해주고 수식 검증해주면 수식이 이상 없습니다, 확인, 닫기 이렇게 해주면, 이 차트 안에 아까 핑크라는 값이 얼마였죠? 차트의 핑크 값이 100이었죠. 그 100 값을 사용자 지표를 눌러보면요, 여기 핑크가 있죠? 이 핑크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딱 나오죠? 여기 100. 요 100 값을 해줍니다. 100 값 나오죠? 여기 딱 100 값이에요. 이 일반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굉장히 긴 공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로 함축해서 한 개의 단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식 관리자는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학세, 일반 함수, 요 5개 항목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내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차트 구성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 사용법을 잘 익혀 놓으시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지표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술적 지표도 그렇고 신호검색이요, 신호검색, 강세, 악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부 통칭해서 보조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므로 이 수식관리자는 항상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HTS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가격지표 우리 먼저 배웠으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 하나 띄워져 있죠. 가격 이동 평균이라던가 또는 뭐 가격 박스, 디마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많은 걸 그냥 불러와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불러와서 쓰는 경우에 나의 매매 방식과 맞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의 매매 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식 관리자 이용해서 새로운 보조 지표를 만들던가 또는 개발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정해서 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말이 자꾸 꼬이네요. 사용하기 위한 도구, 아주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 이 사용법을 잘 익혀 놓으셔야 차트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요 보조지표를 이용하고 수식 관리자를 직접 사용하면서 요 수식 관리자가 얼마나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